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룰 일이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첫 번째 지식, 기술, 가치관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실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되게 추상적인 것이 많아요. 그럼 그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메저러블한 측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목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지식을 소환한다.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과 이론을 소환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그 지식을 어떻게 기술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 현장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구체적으로 그 클라이언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 지식이 기술로 전환되는 모습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기술로 바꾸는 데 있어서 생산성만 강조하게 된다면, 즉 달리 말하면 윤리강령이라든지 가치관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만 달성하고 목표만 달성하면 성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가 발생하죠? 그 참여한 클라이언트 대상은 과연 어떤 만족도가 있느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성과물만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끌어간다. 예를 들어볼까요? 프로그램 같은 진행하는데 군인들에게 해야 될 프로그램을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실시하면 어떻게 되죠? 목표는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클라이언트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안전이 우선이 되는데 그 아이의 인격과 그의 삶이 보장되고 그들의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그들의 욕구, 그 니드라고 하는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가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즉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윤리강령에서 우리가 정해진 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지식과 기술과 가치관이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가치관이 왜 그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대개 보면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게 생기지 않죠. 도덕 점수 다 잘 나와. 왜? 뻔한 답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답은 찍을 수 있는데 답대로 행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정신과 가치관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치관과 정신과 이 태도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표출될 때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과연 나는 건강한가? 나는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낮은가? A. B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이 낮은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를 하는데 왜 하셨죠? 라고 물을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도와주었던 사회복지사가 내 삶에 굉장히 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가면 사회복지에서 내가 그 선생님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동기부여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존심은 높아졌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발생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 클라이언트가 건강한 상태에서 올라오면 좋지만 되게 클라이언트라는 단어 자체는 항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나름대로, 아니면 이게 성인이 됐어도 성인 아이 같은 모습, 나를 예쁘다고 말하고 날 잘생겼다고 말하고 야 너무 잘해 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신경질적인 차원에서 나한테 도전적인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치고 나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가 가치관이 제대로 잡혀져 있으면 괜찮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난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이 문제는 풀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클라이언트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저분은 클라이언트지 내가 감싸야 될 사람이지 하고 내가 이렇게 사실 내 에너지가 안 돼도 감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감싸할 수 있지는 못하지. 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이고 자존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한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내 얼굴 표정 보고 한마디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요즘같이 날씨 더운 때는 어떻게 돼요? 살짝만 건드려도 짜증나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끄급함이 지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겨우 참고 있는데 싫어요. 이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안 좋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고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지식, 기술, 가치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가치관으로 집어넣을게요. 이 가치관을 우리가 향상시켜 나가는 모습. 사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있죠. 세계관도 우주관 이런 모든 것들 총망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작은 의미에서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관을 향상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면서 자존심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게 두루두루 감쌀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을 가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책에 보면 이 가치관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나를 인지하고 이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적은지 자기를 인지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방식이 어렵다는 거죠. 답은 알아. 근데 답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도덕 점수 같은 거에 대해요. 쓰레기를 버린다, 안 버린다. 당연히 안 버린다죠. 왜? 버릴 수 있죠. 실제는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쓸 때는 안 버린다 쓴단 말이죠. 이게 답은 찍지만 실행이 안 되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면 에너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훈련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마음을 훈련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평정심으로 가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나는 행복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어렵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회복지 현장 속에 너도 나도 누구나 어리든 나이가 많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도 90세, 100세의 노인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거죠. 굳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치관을 가진,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자격증반 3학기 과정이에요. 원래 4학기 정도 돼야 학위 과정인데 3학기 과정으로 있는 라이프 코칭이라는 그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칭찬, 감사, 격려. 그래서 라이프 코칭에서 하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이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해 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저도 많이 성장을 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사지만 아직 못된 게 많아요. 성질도 급하고 막 욱하고,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거든.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오해 받냐, 너 왜 나한테 화내? 이런 오해도 받았어요. 이런 것들 지금도 저한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 성격이니까,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걸 어쩔 수 없다고 치외부리 해버리면 내가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칭찬해보는 거죠. 격려해보고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얘기할 때는 개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다르면 안 되잖아요.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각자가 말하는 정의가 달라버리면 딴 데 긋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그럼 제가 한정적을 시킬게요. 자, 칭찬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남에게 잘한 점을 박수 쳐주는 걸 칭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고 합리적인 것.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칭찬했어. 근데 왜 너 그거 갖고 칭찬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공감하는 것. 이걸 우리는 칭찬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격려는 뭐냐? 칭찬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격려라고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무슨 소리예요?
칭찬은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 않는데 알아서 청소를 했어. 어머, 칭찬해 줄 만하잖아요. 그 쓰레기를 있는데 알아서 주웠어. 그럼 칭찬해 줄 만하죠. 분명히 객관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격려는 그렇지 않아요. 격려는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되게 누굴까요? 사회복지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이 격려의 대상에 들어갈 겁니다. 나이 먹어서 기죽고, 돈이 없어 기죽고, 몸이 아파서 기죽고 있고, 그렇죠? 이런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인정을 못 받아. 집안에서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 왜? 아버지 자체가, 엄마 자체가, 할머니 자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가정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보았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짜증스럽게 얘기하고, 모든 거 남 탓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해서 누구 말대로 점수를 잘 맞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번에 문제가 쉬웠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공부 못한다고 막 하였는데 100점 하나 맞아왔는데, 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100점이잖아요.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역시 뭐 하니까 되네. 야, 너도 하면 되는가 보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네 전체가 다 100점 맞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기를 확 죽여놓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관리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그렇지 말자라고 인식을 하고 교육을 받아가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나이 든 사람의 세대에 보면 왜 어른이 왜 그래? 아니, 나이 먹고 왜 그래? 짜증날 정도로 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문화. 그래서 이 격려가 필요한 대상자가 많다. 특히 클라이언트는 이 격려의 대상이 많다. 이 격려의 대상은 뭐예요? 내가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뭔가 잘했다고 내놓을 만한 게 없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청지기로서 내 인생을 관리하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집 한 채 없고,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자동차 하나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휴가 제대로 갈 만한 것도 없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늘 기죽어 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칭찬의 대상보다는 격려의 대상이 많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칭찬을 해줄까? 근데 칭찬은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는 거죠. 이 무더위 속에서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잘했다. 더운데도 시간을 딱 맞추어서 와줘서 너무 멋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칭찬, 격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거는 대상은 뭐냐면 나, 너, 우리, 즉 누구든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나에게 감사할 수도 있고요. 이건 나, 너, 우리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새가 보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힘들 때 사실 너무 짜증나잖아요. 내가 바르게 옷해야 되겠다 하고 옷을 나가다가도 햇빛 찌면요 사진 같은 거 찍으면 막 찡그리고 막 찍는 모습. 자동스럽게 찡그려요. 왜 이렇게 찡그려? 왜 눈을 감았지? 감을 수밖에 없어. 눈이 눈부시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감시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부분 속에서 늘 감사를 찾아가는 모습 필요하다. 그렇게 이걸 세 가지를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칭찬 같은 경우는 되게 오늘 나는 누구누구를 칭찬합니다. 간단히 끝날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칭찬하는지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3줄 이상.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누구 이창수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칭찬하는데 왜 칭찬하는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칭찬하느냐? 그래서 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칭찬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게, 내가 봐도 합리적이게. 또 마찬가지죠. 격려를 해. 내가 A라는 학생을 내가 격려해 줬어. 근데 왜 격려해 주냐가 써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B에 대해서 감사했어. 왜 감사한가?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결과가 주어졌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는 거죠.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멋있는 사람이죠. 마이클 데오 기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요? 아니,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연예인들이나 축구선수들 이렇게 보면 뭐 끝난 다음에 브리핑 하잖아요. 이게 가장 힘들대요. 근데 안 하면 또 안 된대 또. 하긴 하는데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기분 나빠요. 팍팍 하면 안 되잖아요. 매스컴에 나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그래서 박지성 같은 거 하면 뭐뭐 하는데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라서 여겨진다. 이런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샘플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 감사, 격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루에 칭찬, 감사, 격려 세 가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3줄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총 9줄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카페에다가 기록하십니다. 어디 카페요? 여러분 실습 카페. 그러면 한 줄 쓰기의 모습으로 이게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들어가셔서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누구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였고 그래서 누가 봐도 멋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누구누구를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시간을 정확히 맞추고 와서 자신의 형식을 열심히 해보려고 좀 되지도 않는 수학을 열심히 해보려고 되지도 않는 영어를 막 한다고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볼 때 나는 그를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지지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라는 말은 또한 지지라는 말과 함께 같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너무 더웠고 짜증났었고 실습이라는 것,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것, 육체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한데 또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뭐 강의한다고 어떻게 와가지고 피곤하게 짜증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모이면 다 짜증나는 것들이 막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나는 그 짜증나는 걸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한 가지 감사한 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짜증난 걸 제가 풀었어요. 그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사할까요? 하면 이 무더위 속에 실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실습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사회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거꾸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설령 말장난하는 것이 느껴질지라도 자기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기 뇌에 자극을 주어서 분명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긍정적인 걸 뽑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거죠. 마치 어떤 거냐면 이거 운동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 15번씩 3번씩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20번씩 3번, 그죠? 아니면 30번씩 3번. 갈수록 운동량을 불려가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운동의 반복에 의해서 근육량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커지면서 내 마인드가 올라간다. 즉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바라보며 칭찬하는 습관이 들려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쑥쑥 올라오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것, 나쁜 것 그런 거 찾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것, 감사거리 찾아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럼 나도 모르게 굉장히 멋있어져요. 한 가지 여러분 볼게요. 어느 기업에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연구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대형 회사의 로비에 모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직원 사이 속에서 아주 고약하고 아주 나쁜 아가씨 하나가 있었어요. 직원이. 그 사람을 딱 갖다 세워놨는데 굉장히 외모가 이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겠죠. 어떤 사람이 왔네? 예쁜 사람이 왔네? 와! 누가 봐도 보이는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천사 같다. 예쁘다. 우리 회사에서 복지가 좋은가 보지? 와, 우리 좋아졌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아주 고약하고 아주 말도 막 그냥 싸납게 하는 친구가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아가씨가 어떻게 돼가요? 싸납게 하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
천사 같네, 예쁘네, 고상하네, 엘레강스, 로우, 고저스, 골저스, 와,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그렇게 맞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반듯하게 되고 서비스 오는 사람 깍듯하게 대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 모습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천사. 근데 몸이 조금 이게 살이 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원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살이 때문에 미모라고 하는 개념은 날아가 버리죠. 그러다 그 사람을 또 로비에 세워놨네.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천사 같은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괜찮겠다 하고 해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뭐야? 왜? 막 이런 식의 지나가면서 왜 저 사람이 세워놨어?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듣고 있던 이 한 친구는 어떻게 되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 해보니까 악마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천사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악한 사람이고 성질이 괴팍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거리가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고 격려거리가 튀어나오게 되고 감사거리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물론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자기 자신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내려놓는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를 승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긴 되는데 궁극적인 것은 이건 우리 내면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몰라.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오직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 학문도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안 보이는 것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있어요. 이 심연의 세계가 이렇게 대단히 심자죠? 마음의 세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 모든 것들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악한 것도 몰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감사, 격려가 필요하다. 성경에서는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기뻐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따와서 라이프 코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루에 칭찬, 감사, 격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결국은 줄로 보면 9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로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세 줄 이상 기준은 뭐냐면 쓰면서 생각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내 머리에 자극을 주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을 열면 뭐 한다? 남욕하고. 입을 열면 씹는 모습이 아니라 입을 여는 순간 칭찬이 나가고 입을 열어서 감사가 나가고 입을 열어서 격려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런 사회복지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요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복지와 무슨 상관이 있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치관에서 얘기하고 윤리강령에서 얘기하는 거죠. 윤리강령에서 동료끼리 잘 해주세요. 슈퍼바이저하고 잘 지내세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잘 지내세요. 이게 윤리강령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누가 알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돼요. 저도 이게 뭐 안녕하세요,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 때 선생님 제가 뭘 볼까요? 눈을 보고 얼굴 보고 코를 보고 다 전체 보죠.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남자는요, 딱 여자를 볼 때 뭐 볼까요? 선생님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뭘 보죠? 얼굴 봐요? 눈. 눈을 본다. 근데 여자분들 남자를 볼 때 뭐 어떻게 봐요? 어디를 봐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는 남자를 한 번만 봐도 전체를 다 본다요. 남자는 뭐만 봐요? 하나만 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같은 버스 안에 있어도 저기 멋있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봤는데 머릿속에 처음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이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안 쳐다봐. 안 쳐다보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돼요? 민망할 정도로 빤히 쳐다봐. 이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막 쳐다봐.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죠? 아, 왜 쳐다봐, 자꾸. 네,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칭찬, 감사, 격려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전체로 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름이 좀 제가 시자로 제가 착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희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는 생각을 해. 머릿속에 여자가 생각나는 거죠. 정희는 일반적으로 여자니까. 그렇게 되는데, 남자가, 가끔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놀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히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안 맞으면 놀라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어떻게, 당연히 이분은 남자야, 이분은 여자야. 그럼 놀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내가 칭찬한 거고 내가 격려하고 내가 감사하는 건 내 삶의 일상이야. 특히 사회복지사로서는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야. 저는 사회복지사보다 더한 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 감사, 격려는 기독인의 정체성이다. 당신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 근데 그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카페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뽑아서 사회복지사의 만남 라이프 코칭이라는 뒷부분에 다 이렇게 이걸 다 출력해 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이거는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기록하는 거예요. 몰아서 하지 마세요. 운동도 매일같이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죠. 한 번에 막 그냥 24시간 해놓고 나중에 팍 쉬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칭찬, 감사, 격려 총 3가지를 카페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실습 끝날 때 정리할 때 딱 복사해다가 뒤에 첨부해서 딱 정리하시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하나까지 해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가감승제 한번 해볼게요. 가감승제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실습생이다 그죠? 실습생, 그 다음에 이거 슈퍼바이저, 동료,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엇을 더하면 가까워질까요? 무엇을 더하면? 저와 여러분하고 무엇을 빼면 더 좋아질까요? 이런 걸 써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수이지만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지금 슈퍼바이저하고 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슈퍼바이저하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뭘 더하면 가까워질까요? 당연히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겠죠. 그죠?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시면 이런 것들 가까워지겠죠. 그럼 거꾸로 볼까요? 선생님과 나 사이 뭘 빼면 더 가까워질까요? 같은 말이죠. 더하기나 빼기나 같은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과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나이 차이를 내가 빼버리면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걸 그걸 빼버리면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다면 노래 가사 말도 있잖아요. 자, 내가 바다를 빼볼 수 없어. 강을 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더하면 되잖아요. 그때 어때요? 배를 더하면 되죠. 배 타고 가면 되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죠. 이 강을 빼는 노력보다 배 타고 가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하든지 빼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슈퍼바이저하고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더 친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자주 만나는 거죠. 그럼 뭘 뺄 수 있느냐? 이걸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다 플러스니까 어때요? 자주 만난다. 커피 한 잔 더 마신다. 그렇죠? 아니면 더 질문을 해본다. 만나는 조건들이죠. 그러면 아까 좀 빼기 한다. 슈퍼바이저
어색함을 뺀다. 남녀의 어떤 그 인식 차이를 뺀다. 아니면 나이 차이의 인식을 빼버린다. 이런 식으로 빼는 거죠. 곱하기는 뭘까요? 더하기보다 센 거. 만약 영어 공부했는데 중국어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센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하기 힘든데 두 개를 한다. 그렇죠? 나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약분하면 다 날아가 버리죠. 다 2분의 1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는 더하기에 센 거. 우리가 구구단에서도 2 더하기 3은 5잖아요. 2 곱하기 3은 6이죠. 원래 2는 똑같아요. 2나 더나 4나 똑같은데 곱하기도. 그냥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하면 하나씩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곱하기는 세다는 개념. 나누기도 센 거죠. 뭐에 대한? 빼기보다. 그러니까 빼기는 하나씩 빼는데 나누기는 확 빼버리죠.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가감성제라는 이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담을 공부하지 않아도 저는 이거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두 분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시어머니하고 결혼했다. 시어머니하고 산다. 그렇지? 시어머니하고 한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나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시어머니가 가까운데 내가 뭘 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냉장고에 딱 붙여내면 만약에 이제 슈퍼바이저 빼고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아내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자기와 관계 쓰여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면서 물 마시러 오면서 아내도 쳐다볼 거고 아버지도 볼 거고 어머니도 쳐다볼 거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아버님한테 뭘 좀 이번 달에는 뭘 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용돈을 더 올려보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돈 올리기 딱 그렇죠.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아직 관계 별로 안 좋았는데 야 이게 뭐냐? 예, 어머님한테 제가 뭘 이렇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뭘 잘해줄까 생각하다가 지금 이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실험해보려고요. 시어머님한테 더 맛있는 음식, 평상시보다 더 좀 이렇게 돈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더 대접해보고 싶어서요. 평상시 안 먹는 거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서 대접해보고 싶어요. 더하기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도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왜 도구를 쓰냐면 인천대학교 총장님이 강의한 걸 듣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게 한 건 아닌데 도구를 잘 쓰자는 개념으로 설명했었는데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세계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근데 그걸 밑에서 올라가는 그 기간이 정복하는 기간이 처음에는 100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70년. 시간이 가면서 좁아지죠.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가 바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였다. 예를 들면 베이스 캠프를 맨 밑에 터치면 힘들잖아요. 올라가기가. 근데 헬퍼라고 하는 그 짐꾼들을 통해서 베이스 캠프를 위에다 치면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 있는 양이 작으니까 더 짧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다? 도구를 쓰는 거다. 제가 저기 유럽에 한번 갔는데 알프스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흰눈, 만년설. 우리 어렸을 때는 몽블랑 잉크, 그 물감 같은 거 있어요. 그 몽블랑이 바로 그게 만년설이거든요. 흰산인데. 근데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꼭대기 올라간대. 아니, 이 무더위 속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힘들대. 근데 올라간대요. 그럼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갔어요. 딱 가니까 뭐 간단하더라고요. 버스 딱 가다 딱 되니까 이게 케이블카가 딱 있어요. 케이블카 쭉 타고 올라가니까 다 내리세요. 그래요. 딱 내리니까 어디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쭉 따라가니까 문이 하나 열려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오픈 세서미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문이 딱 열렸어요. 엘리베이터예요. 딱 눌러니까 지가 열려요. 딱 타니까 또 쫙 올라가요. 그 딱 내리니까 뭐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유리로 만드는 거 다리 있잖아요. 밑에 쳐다보면 막 무서운 거. 근데 도구가 다 돼 있어요. 거기 사진 찍고 막 벌벌 떨면서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면 이제 땅이니까 땅을 밟으면 동안 안동감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꼭대기 여기 있네. 그러니까 꼭대기도 안 만들어 놓고 밑에다 만들어 놔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스키 갖고 올라와서 그 구분능선에서 스키 타고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좀 아찔하죠? 스키장도 아닌데. 근데 스키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곡을 보면서, 도구를 쓰면 참 좋겠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구를 잘 쓰면, 여기 영상 촬영하는 게 또 도구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도구 쓰니까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쫙 영상 찍어 놓고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 눈치 안 보고 질문할 필요 없고 반복해서 내가 들으면
반복해서 내가 실력을 쌓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도구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가감승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카페에 가면 이런 샘플이 있어요. 샘플은 딱 그냥 봤을 때 이건 나하고 맞아. 그러면 갖다 쓰셔도 돼요.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우고 자기와 관계된 걸로 여러분 만들어서 A4 용지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분 추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감승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가족의 관계도 좋아지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실습생과 실습생, 실습생과 슈퍼바이저, 실습생과 다른 사회복지사, 실습생과 자원봉사자, 실습생과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을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같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것은 촬영 이제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